병원 방은 심장 모니터의 부드럽고 일정한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78세의 혜자 할머니는 서울의 하늘을 따뜻한 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혜자님,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천천히 돌아선 혜자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변호사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간호사가 나가자 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곧 시행할 계획은 위험할 수도 있고 미친 짓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변호사가 문서 가방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혜자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왔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죽어가고 있죠. 혜자 할머니는 건조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앉으세요. 우리가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복종하듯이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침대에 몸을 기댔고 그녀의 눈은 슬픔과 간교함이 섞인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위원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험을 하나 도와주셔야 해요.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실험요? 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는 수년간의 의심과 걱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네, 제 사랑. 제 사이들을 테스트하려고 거지로 변장할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지 제 돈을 바라는지 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자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의 상태로는. 제 상태. 혜자 할머니가 그를 가로막으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바로 그 상태 때문에 지금 이걸 해야만 해요. 가식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제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해요. 변호사는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며 굴복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혜자 할머니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선 제 저택에서 가족 모임을 주선해 주세요. 위원장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모두에게 말하세요. 분명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그녀의 대담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변장할지, 각 사이를 어디에서 만날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며 이제 지친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아선 안 돼요. 제 딸들조차도요. 모두가 저는 병원에 있고 나갈 힘이 없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의 메모를 정리하며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님, 이건 독특하긴 하지만 당신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자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놀랍도록 강한 힘으로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친구야. 이제 가보세요. 우리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혜자는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의 밤이 내려앉았고 도시의 불빛이 마치 지상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흥분의 혼합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녀의 딸들이 선택한 남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의 저택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세 딸 지은, 수민, 연희와 그들의 남편들이 이른 아침부터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미스터리한 모임에 대해 궁금해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의 남편 민호는 거실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비싼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수민의 남편 재성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모든 사람을 계산적인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가장 젊은 사이태우는 연희의 남편으로 정말로 혜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보였으며 반복해서 혜자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침내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변호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혜자님이 유언장에 중대한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방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지은이 숨을 죽인 채로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팔을 둘렀지만 그의 눈에는 위로보다는 야망이 더 많이 반짝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직접 여기 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그녀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태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신 건가요? 변호사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혜자님에게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방안이 격렬한 토론으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변호사의 얼굴에 서서히 퍼지는 미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자의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혜자는 변장을 하고 거리의 노숙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은밀하게 도운 변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히 뛰었고 늙은 정맥 속을 통해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펄떡거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혜자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혜자는 빛바랜 스카프로 자신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있어요. 진실을 알 때입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혜자는 지친 몸의 각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체의 고통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날 가족 모임에서 나눈 대화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 혜자의 가장 큰 딸은 조용히 울었고 지은의 남편 민호는 그녀를 위로하는 듯한 말들로 그녀를 달랬지만 그의 눈은 야망으로 빛났습니다. 수민과 연희, 다른 두 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고 혜자의 건강과 안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볼 수 있나요?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제발, 심각한 거 아니길 바라요. 우리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들의 반응은 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들이 선택한 남편들이 그들의 사랑과 유산에 합당한지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거지로 변장한 혜자는 민호가 출근하는 길에 자주 지나가는 거리에 전략적으로 위치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민호의 호화로운 차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서 운전하다가 혜자를 거에 치울 뻔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그녀 앞에서 멈췄습니다. 혜자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충격으로 거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소리쳤습니다. 미친 노파, 죽고 싶어? 비켜. 혜자는 떨리지 않고 실망감으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이제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지만 혜자는 그의 손길에서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치셨나요?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혜자는 고개를 저으며 심장이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세요. 그가 말하며 다시 차로 돌아가기 전에 주머니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그녀 발 앞에 던졌습니다. 먹을 것 좀 사드세요. 민호가 떠나면서 혜자는 눈물을 참으며 앉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그녀의 큰딸의 남편에 대해 아픈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수민의 남편 재성은 도심의 사무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혜자는 입구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재성이 나타났을 때 혜자는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깊은 주름과 바랜 스카프로 가려진 눈으로 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재성이 멈춰 섰고 혜자를 어렵게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가 그냥 지나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러나 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혜자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음식 좀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변장을 유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성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근처 가게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재성이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그는 종이봉투를 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몇 개의 샌드위치와 물병이 들어있어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그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재성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는 마지막으로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혜자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공존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사이는 진심으로 연민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그녀는 하루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연희의 남편 태우는 그리 멀지 않은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혜자는 그가 점심시간에 자주 가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혜자는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걷기와 강렬한 감정에 지쳐 쉬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따뜻했고 혜자는 약간의 약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너무 무리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취약함에 태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한 손에는 샌드위치, 다른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무심코 걸어왔습니다. 혜자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즉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혜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시야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예식을 잃기 전에 본 마지막 것은 태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혜자가 다시 예식을 찾았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부드럽게 울리는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변장이 들통난 것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려다보니 여전히 노숙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그녀 옆에서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할머니. 좀 나으세요. 혜자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런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저의 의무이자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죠. 지금은 좀 쉬세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오늘 밤 머무를 곳도 마련해 드릴게요. 태우의 다정한 말에 혜자의 마음이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안도감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사이는 그녀의 시험을 금빛으로 통과했습니다. 태우가 약속한 식사를 가져오기 위해 방을 나가자 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가족에 대한 최악과 최선을 모두 드러냈으며 그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습니다.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혜자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의 발견은 그녀의 유언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지친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가장 어려운 결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그날 밤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변장은 여전히 유지되었고 태우는 그의 말대로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밤새도록 여러 번 그녀의 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음 날 더 힘을 얻은 혜자는 자신의 실험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태우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태우는 그녀 옆에 앉으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또 몸이 안 좋으신가요? 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스카프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씨, 저예요. 당신의 장모, 혜자입니다. 태우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고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자님?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힌 채 혜자는 자신의 계획과 그녀가 자신의 사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실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우는 말없이 들었고 그의 얼굴은 놀람에서 이해로 그리고 마침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혜자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위험하셨어요. 진짜 크게 다치셨을 수도 있었어요. 알아요. 내 사랑. 혜자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은 진정한 연민과 배려를 보여주셨어요. 단지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요. 태우는 눈을 내리깔고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재성과의 만남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녀의 말을 듣고 태우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자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이제 내 사랑, 진실을 마주할 때예요. 가족 모두를 저택에 모이게 해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 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가족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가끔은 폭풍을 맞이해야 무지개를 볼 수 있죠. 혜자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새로 시작할 때예요. 몇 시간 후 가족이 모두 혜자의 저택 거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있었고 태우는 혜자가 대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혜자가 방에 들어서자 간단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혜자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불편한 듯 눈길을 피하고 있는 민호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혜자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단단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계획부터 시작해 각 사이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수민과 연희는
놀라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고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민호는 점점 더 창백해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다니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며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은 잔인하고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고요? 혜자가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 사람을 경멸로 대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이득을 볼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잔인합니다.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민호, 엄마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지은의 어린 시절 친구인 소희가 들어섰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민호 씨,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방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소희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혼란과 고통이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혜자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특히 불편해 보이는 민호에게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혜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예모와는 달리 단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계획한 일들과 각 사이와의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수민과 연희는 놀라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고, 민호는 점점 더 창백해지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다니요. 민호가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잔인하고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고요? 혜자가 응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이익이 될 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잔인합니다.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민호, 엄마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요?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지은의 어린 시절 친구인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민호 씨,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은 소희와 민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과 고통이 가득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수민이 묻자 그의 목소리가 소란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소희가 앞으로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나하고 민호가 몇 달 동안 만났어. 그가 엄마의 유산을 받는 대로 너와 헤어질 거라고 약속했어. 이어진 침묵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몸을 떨며 흐느꼈다. 연희가 뛰어와 자매를 안았고 태우는 혜자 앞에서 보호적으로 섰다. 민호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절박한 시도를 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돼. 혜자가 치매에 걸려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때 지은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새로운 결단력이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아니야, 민호. 거짓말 그만해. 나 이미 알고 있었어. 모두가 충격을 받아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 말했다. 몇 주 전부터 의심했어. 그래서 소희에게 도움을 청했지. 내가 어디까지 갈지 보기 위해서 그녀가 너에게 접근하기로 한 거야. 민호는
마치 주먹을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지은아, 너 나를 시험했던 거야. 엄마처럼 지은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어. 혜자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다가갔다. 오, 내 사랑하는 딸아.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모두가 충격적인 계시를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방을 뛰쳐나갔고 그의 급한 발자국 소리만이 뒤에 남았다. 혜자는 다시 모인 가족을 바라보며 마음은 무겁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이들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을 치유해야 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가족으로서 이겨낼 수 있어. 해가 지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왔고 혜자의 가족은 그녀를 둘러싸고 모였다. 눈물과 포옹, 그리고 사랑과 지지의 속삭임이 있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들은 함께 맞서 이겨낼 것이며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합된 채로. 충격적인 계시가 있은 후 몇 일 동안 혜자의 저택은 치유와 화해의 피난처가 되었다. 감정의 여파를 함께 마주하기로 결정한 가족은 흔들리긴 했지만 결속력을 되찾았다. 지은은 민호의 배신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어머니와 자매들의 존재에서 예상치 못한 이로를 발견했다. 혜자의 세 딸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오래된 추억에 웃고 때로는 서로의 팔에 안겨 울기도 했다. 어느 오후 혜자가 정원에서 딸들을 바라보는 동안 태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혜자 씨, 기분이 어때요? 그가 다정하게 물으며 차 한 잔을 내밀었다. 혜자는 차를 고마워하며 받아들였다.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네요. 제 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태우는 혜자의 시선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처럼 강해요. 그리고 그들 곁엔 좋은 남자들이 있죠. 혜자가 태우의 손을 다정하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2명은요.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딸들의 웃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혜자 씨, 태우가 주저하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 대해서. 혜자는 손을 들어 그를 부드럽게 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 재성이 간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혜자에게 다가가면서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혹시 간식을 드시고 싶으실까 해서요. 그가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그의 제스처에 감동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재성씨.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래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혜자는 재성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그가 더 열린 듯하고 진정성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지은은 민호에 대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그는 대면 이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이 매일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민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여러분, 그녀가 감정에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재성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노숙자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자선재단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순간의 침묵 후 승인과 감동의 목소리로 가득 찬 탁자가 터졌습니다. 혜자는 재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는 자랑스럽고도 부끄러운 듯 보였습니다. 혜자 씨 덕분이에요. 재성이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차이를 만들고 싶어요. 혜자는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습니다. 그 밤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희와 태우는
재단을 통해 무료 의료 검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경영 경험을 살려 조직을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은 활기차게 논의하면서 혜자는 이자에 기대어 가슴 벅찬 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위험한 계획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욕심과 비밀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는 단결과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글을 쓰면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가 남길 유산은 돈이나 재산으로 측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키워온 사랑, 가르친 교훈, 그리고 이제 그녀 앞에 있는 단합된 가족에서 측정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서울 위로 달이 밝게 빛나며 부드러운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는 한때 갈라졌던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상호 이해의 강력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며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마주할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하이차의 시험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숨겨진 긴장과 침묵의 야망이 가득했던 저택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혜자의 생일이었고 그녀는 79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여 축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화려한 꽃과 종이 랜턴으로 장식되어 있어 서울의 황혼 속에서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 앞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극복한 지은은 케이크를 도와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민과 재성은 그들이 만든 재단의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태우는 새로 태어난 아들을 안고 놀면서 아이의 웃음소리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엄마, 지은이 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정적으로 보여요. 혜자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내 사랑. 나는 평화롭단다. 그때 재성이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부드럽게 와인 잔을 두드렸습니다. 가족 여러분, 그가 감정에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노숙자 어르신들을 위한 첫 번째 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쉼터를 매우 특별한 분의 이름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혜자에게 쏠렸고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자 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재성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정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여성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은 박수와 환호로 반응했습니다. 혜자는 눈물을 흘리며 딸들과 사이들에 의해 포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진정한 유산이에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나눈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 끼친 좋은 영향입니다. 파티가 가라앉을 때까지 밤은 웃음, 이야기,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자러 갈 때 혜자는 잠시 정원에 남아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이 내린 선택들, 실수와 성공들을 생각했습니다. 거의 1년 전 그녀에게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던 위험한 테스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사랑하는 이. 그녀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 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혜자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평화로운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종이등을 흔들며 마치 조용한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자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나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하는 생각으로 그녀는 문을 닫고 무엇이든 닥칠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함께 맞이할 미래를 알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혜자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대부분의 재산은 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승인의 미소와 감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수민이 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맞아요. 연희가 덧붙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운 것이 어떤 유산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혜자는 각 얼굴을 바라보며 사랑과 이해만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부분도 남겨둘 겁니다. 내 손자들과 증손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죠. 밤은 웃음, 이야기,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혜자는 정원에 남아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그녀가 만든 선택들, 실수와 성공을 생각했습니다. 거의 1년 전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던 이 험한 테스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사랑하는 이. 그녀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상상하며 우리 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혜자는 만족한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이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종이등을 흔들며 마치 조용한 음악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처럼 빛과 그림자의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자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나 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하는 생각으로 그녀는 문을 닫고 무엇이든 닥칠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함께 맞이할 미래를 알면서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혜자와 그녀의 가족과의 감동적인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웃음, 그리고 성취는 사랑과 정직이 가진 변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혜자의 용기와 그녀의 가족의 성장에 감동했다면,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삶의 교훈들,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우리와 함께 이 지속적인 발견, 감동, 개인적 성장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